라이브러리를 쓰다가 에러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네, 이번 주 제로초 토크 주제는 라이브러리 좀 까보세요인데요. 요즘 라이브러리의 시대죠. 또는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이 두 개로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시잖아요. 뻥 좀 보태면 라이브러리들 다운 다 받고 나서 라이브러리 조립만 하면 서비스 하나는 그냥 뚝딱 만들죠. 근데 여러분,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서 내부 코드 까서 보시나요? 게임 업체나 로우 레벨 하는 쪽은 자기네들 소스 코드를 꽁꽁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웹 쪽, 앱 쪽 이렇게, 그리고 또 요즘 뜨는 머신러닝 쪽, 이런 쪽은 소스 코드를 많이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쓰는, 제가 웹 프로그래머니까 웹 쪽 라이브러리들도 대부분 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냐면,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에러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라이브러리를 쓰다가 에러가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구글에 검색하고 또는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하거나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저도 검색하고 질문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 사실 대부분은 소스 코드를 까보고 라이브러리 코드 안에서 이제 논리대로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어딘가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만약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가 잘못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까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건데도 코드를 직접 까봤을 때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코드 까보는 거에 두려움을 느껴서 까보지를 못하면 검색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까보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아주 좋은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시를. 이거 리덕스 썬크라고 있거든요. 리액트나 웹 쪽 프로그래밍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이거 깃허브에서 스타를 13,500개나 받았어요. 이거 제가 자주 예시로 드는 라이브러리인데, 이렇게 해서 소스 보면 13,500개나 받았어요. 스타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index.js 가보면 딸랑 14줄 있어요. 14줄에 13,500개니까 소스 코드 한 줄당 스타 1000개. 이거 한 줄 한 줄이 1000개짜리. 이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1000개짜리. 이게 이 리덕스 썬크라는 라이브러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코드조차도 직접 코딩하기가 싫어서 라이브러리로 다운받는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코드가 이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코드를 한 번씩 까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덕스 썬크 보여드리면서 라이브러리를 까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발자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때가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버그들 있죠. 버그나 에러들, 그런 거를 직접 수정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 기능이 부족하다, 그럴 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풀리퀘스트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되었을 때 개발자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거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가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는 않아요. 뭔가 기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데, 그럴 때 그냥 소스코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거 내부를 자기가 수정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정한 게 진짜 다른 사람도 쓸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 원 저작자 오픈소스에다가 기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남의 코드를 수정하려면 일단 먼저 분석이 우선돼야겠죠. 남의 코드를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개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또 라이브러리를 까보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실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전에서 온갖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무슨 밭에 구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굴러보면서 배우는 게 이제 까먹지도 않고 몸에 뭔가 체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취준생이나 이직 준비 중 이런 분들은 라이브러리 또는 오픈소스 이런 거 까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실전 경험이 불가능할 때 최고의 공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 엄청 유명한 개발자들이죠. 하나하나가 다 그 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개발자들. 그런 개발자들의 코드는 돈을 주고 사볼 의향이 있으시죠, 다들? 없으신가? 예. 그런데 그런 코드들이 이런 오픈소스에는 다 공짜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 리덕스 썬크, 예, 리덕스, 이거 페이스북에서 관리하는 거죠. 페이스북.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다 페이스북 개발자들의 코드인 거예요. 물론 순수하게 페이스북 개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했지만, 예, 이 코드에는 페이스북 개발자의 코드도 묻어 있는 거고, 다른 개발자들과 합쳐서 이제 집단지성의 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진 코드인 거죠.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스 코드를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버그들은 거의 없다. 예, 쉘로우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예,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의 완벽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막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한 코드들은, 예,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완벽한 코드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원래는 흔치 않은데, 요즘 같은 세상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깃허브만 가도 온갖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라이브러리 까보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 구글, 페북, 마소호 개발자들한테 공짜로 과외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프로젝트 하나만 분석을 해봐도 폴더 구조, 파일 구조, 이런 거 스트럭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아키텍처,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 디자인 패턴, 그리고 이런 거 오픈소스들 성능 같은 것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예, 실전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하나하나가, 예, 하나의 교과서라고 보셔도 돼요. 예, 이런 게 오픈소스가 좋은 이유죠. 갑자기 라이브러리를 좀 까보세요 해서, 예, 오픈소스 좀 분석을 해보세요로 뭔가 주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라이브러리를 까보시면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예, 또는 좁게는 당장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염없이 검색하거나 질문에 답변이 달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수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KY님께서 코드를 직접 까보고 싶은데 너무 많다. 근데 많은 코드들도 있고 작은 코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jQuery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규모, 예, 그 정도는 많은 거 아니라 중간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다 진입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시청자 코드 리뷰할 때 진입점 분석하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스 있으면 index.js가 진입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 코드가 몇만 줄이든 몇십만 줄이든 몇천만 줄이든 항상 진입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소스의 index.js 같은 파일, 그런 파일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내부에서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아무리 소스 코드가 많아도 다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코드 분석하는 연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를 다 권장드립니다.